여의도 계모임 7화 80년대 운동권 와석의 정당 민주당 엘리트 인생 이모작 정당 국민의힘. 또 저희가 저번에는 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 대통령의 대척점에 선 사람이 이제 네. 대통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데, 저희 한국에 지금 큰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네.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민주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의로워요. 근데 그 정의가 뭐냐면, 네. 정말 정의롭고 이 사람들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외골수예요. 자신들이 정의라고 믿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선이라고 믿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선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정의고 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죠. 그거는 이제 뭐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실패한 거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할 때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어요. 무조건 선 아니면 악이에요. 흑과 백.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선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악일 수밖에 없고, 중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설켜 있고 얽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선이고 누구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악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복잡한 판단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기업이 손해 보면 그게 선이고 노동자가 이제 피해 보면 그게 악이고, 그게 항상 민주당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책들을 보면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민생 회복하겠습니다 하는데, 근데 결국 기업 옥죄기를 밖에 안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임죄 하나 없애는 거 하나 있지만, 그러니까 배임죄 없애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저기 노란봉투법, 네. 뭐 상법 개정안, 네. 그거 다 대개가 반대하면서 제발 좀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 관련, 근로자들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뭐 직장 폐쇄하고 때려 부시고 하면 이제 그 당연히 기업이 손해를 봤으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민주당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민주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민주주의의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익이 상충하는 거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공부한 게 아니라, 저기 이제 독재 정권에 저항하면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 네. 그거는 PD 운동권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부했고, 그리고 NL 주사파 운동권 같은 경우는 김일성 수령론을 공부했어요. 어떤 이 이해관계와 조종이 이제 중심이 아닌,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누군가 선한 누군가가,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무산계급이, 아니면 김일성 같은 수령이 독재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정치고, 그래야 이제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뭐 대놓고 안 하죠. 대놓고는 안 하죠.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 뭐 김일성 수령론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그 생각에 남아있는 그 행동과 양식들이 그동안 지금 민주당 그대로 이제 그 실현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이재명 수령이죠. 그러니까 수령론에, 그 수령이 독재하는 것에 반대를 하면 안 돼요. 수령의 독재에 반대하는 것은 반동이에요. 반동 문제는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박을 제거해야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고 항상 이제 칭찬만 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잘 할 수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고, 지금은 뜨고 있는 최혁진 의원이죠. 얼마나 잘해요. 개딸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수령론을 옹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민주당인 거예요.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감안하고 생각도 안 하는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힘하고 비교를 하자, 국민의힘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지만 자기들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독재를 하고 이제 수령을 하고 이제 수령론이라든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이제 기반한 그런 식의 이제 자기네들의 개통 철학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철학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그 운동권처럼 젊었을 때서부터 자기 신념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냥 엘리트들의 인생 이모작. 내가 뭐 차관까지 했는데, 내가 뭐 판사까지 했는데, 내가 뭐 교수까지 했는데, 이제 뭐 정치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내가 이만큼 돼서 내가 국회의원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들어온 게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념이 없어요. 그냥 뭐 민주주의 좋지, 뭐 자유주의 좋지,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그런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범생들이잖아요. 범생들이니까 위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 따르고 그냥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계파별로 분리가 돼가지고, 뭐 지금은 없지만 뭐 계파별로 싸우고 그랬었는데, 국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보스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정치 문화였거든요. 다 범생이니까. 범생이고 평생 이제 그 저항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시키면 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말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다 지킨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민주당하고의 이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어찌됐든 자기네들이 신념에 차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찾아가서 국민들 찾아가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국힘 정치인들을 보면 엘리트예요. 사람들하고 맨날 만나는 거 싫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이제 허접한 인간들까지 만나가지고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어떤 기억이 있냐면 네. 제가 2013년인가 그때 무슨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랑 그 잔디밭에 앉아서 뭐 네. 이야기하고 뭐 1시간 정도 담아 나누는 건데 다 민주당 의원들이었어요. 원래는 정당 상관없이 다 오는 자리였는데 정당 온 건 민주당 사람밖에 없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또 네. 거기 계셨던 분 중 한 명이 또 저희 지역구 의원분이셔서 막 실제로 이제 좀 했는데 자기가 이제 지역구에 일 있으면 태워다 줬을 텐데 네. 내가 그렇지 못해서 미안했다, 네.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명함 하나 주고 헤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사람인데 그렇게 말해주는 것 자체도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딱 그때 생각하면 다 민주당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래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뭐냐면 네. 민주당 의원들은 되게 잘 싸워요. 막 국감때 소리치고 이제 고함 지르는 거 봐요.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 막 선동하고 그런 거 그쵸, 보면 그쵸. 그 사람들은 이미 대학생 때부터 그게 훈련이 되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요. 잘 싸워요. 어떻게 해야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빠져나올 수 없게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걸 되게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학생의 그 선거에서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온갖 이제 그 권모수수가 난무했던 80년대서부터 난무했었고 거기서 학생회장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그 술수를 다 부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데 국내임 정치인들은 싸울 줄을 몰라요. 다 범생인데 뭐 언제 뭐 목소리 언성 높여봤겠어요? 싸울 줄 모르죠. 싸울 줄 모르고 그냥 하면서 네네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 대구나 그런 데 보면 초선 의원들 중에 저기 무슨 뭐 기업 대기업 출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차관 출신들이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계엄했을 때 뭐 반대했어요?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안온하게 난 열심히 여기 법안 발의하고 예산만 심의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 되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그 국힘 내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롱런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게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고 그 본인 집안도 사학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고 굉장히 금수저인데 그 싸우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싸울 때 싸우다가면 앞장서서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트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특히 여성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근데 나경원 의원은 그걸 하기 때문에 그 국힘에서 계속 인정을 받고 그렇게 롱런을 하는 거예요. 국힘에서 그렇게 여성 중에서 이렇게 다선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나경원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슈 메이킹? 이슈를 주도한다기보다는 항상 끌려다닌다. 네. 이슈 메이킹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때죠. 네. 그 세대포 이론도 결국 이준석이 만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때 이준석 대표가 됐었고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그리고 그때 막 이제 민주당이 막 조롱했잖아요. 이제 0선도 아니라 마이너스 3선이다. 네네. 근데 마이너스 3선인 사람이 당대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도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이제 홍보라든지 프레임 짜는 거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그런 거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준석이 이제 후보로 나오니까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전이랑 다른 것 같은 게 예전에 뭐 한나라당 이럴 때는 완전히 엘리트 보수 그런 느낌으로 능력 엄청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진짜 뭔가 되게 애매한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편하게 정치했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국민의힘 자체라는 정당이. 왜냐면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경제 발전을 이뤘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으로 그 보수 정당에 들어가면서 그런 이제 산업화에 대한 이제 상징성, 민주화에 대한 상징성 그것을 이제 딱 인정받은 정당이 그 옛날에 이제 뭐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 막 네. 지금 국민의힘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상징성, 그 상징에 대한 이제 국민에 대해 국민들이 또 인정을 해줬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굳이 뭐 밖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고 밥가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열심히 안 하다 어차피 다 찍어줬어요. 왜냐면 그때는 다 정당성이 있고 훌륭한 정당이라고 다들 국민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거기에 나태해져가지고 그냥 다 자기 찍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해이하게 이제 나태하게 정치를 했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밀린 거죠. 근데 반면에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 거기는 이제 밥가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맨날 그 동네 주민들 만나고 무슨 뭐 저기 이제 경로당 이제 행사 있으면 나가고 행사 있으면 나가고 조기축구에 가서 이제 축구 차고 뭐 이제 주말 되면 예배도 보고 미사도 보고 저기 절에도 가고 그러니까 온갖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점을 늘려온 게 바로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길바닥 출신이니까. 스트릿 출신이네요. 네, 길바닥 출신이고 그 사람들은 학생 때도
학생 활동하면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1대1 마크하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평생 동안 몸에 밴 사람들이 민주당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 밴 사람들이 민주당의 그 8.16 운동권들이 단체로 들어와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밭가리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밭가리를 하면서 이제 그게 10년, 20년 이제 누적이 되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국힘은 이제 나태해져가 과거의 유산을 그냥 물려받기만 한 거 이제 유산을 그냥 까먹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10, 20년 그렇게 밭갈이 했던 게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해서 다 결실을 맺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서부터 이제 그게 네. 결실을 맺은 거죠. 하기 그러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으로 이제 네. 자멸 거의 끝을 내버렸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했지만 또 윤석열 정부도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또 이재명 정부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어차피 이제 네. 결과는 이제 문재인 정부 2인데 어차피 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다 망하고 그럴 텐데 좀 더 크게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15일 이제 부동산 규제도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번에 나눠서 한 걸 이제 한 방에 몰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의 충격도 크고 국민들의 반발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답습하고 그대로 망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문제인 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사법부는 안 건드렸어요. 그쵸. 뭔가를 그렇게 이제 그냥 증언하거나 대법원 그런 탄핵한다 나가라 네. 이제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네. 또 대법관 증언한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리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독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그 휘하 개딸들은 그거조차도 불만인 사람들이죠. 문재인이 그렇게 유약하게 사법부를 대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과 그 개딸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시스템까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좀 놀랍네요. 진짜.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도 네. 민주당하고 국힘의 그 당 사무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민주당도 당직자를 뽑는데 일반 당직자들하고 정책을 할 당직자하고 별도로 뽑아요. 그러니까 보통 큰 조직에 들어가면 회사에 들어가면 다 순환 근무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일반 당직자 공채로 들어가면 뭐 기조국, 뭐 조직국, 뭐 공보국 그런 식으로 원내행정국 그래서 그냥 일반 업무만 보고 그런데 정책은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상임위별로 나눠서면 그 상임위별로 이제 전문성을 가진 이제 박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상임위에서 오래 근무해왔던 이제 보좌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은 이제 순환 근무를 안 시켜요. 그냥 뭐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으로 뽑혔다, 공채로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네. 모든 보직이 다 순환 보직이에요. 저기 민주당, 국민의힘 조직국장 하다가 갑자기 저 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조직국 관련해서 이제 조직 관리하던 사람인데 보건복지 쪽 정책 관련해서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정책 쪽 전문위원들은 그냥 이제 민주당 만약에 국민의힘 이제 네. 그 정책 쪽 전문위원들은 국힘에서 이제 짬되는 국장들이 가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냥 노후를 보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에서도 뭐 조직국 하다가 이제 온 사람한테 정책을 기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편하게 쉬어가는 자리예요. 어차피 은퇴할 때쯤 왕고들이 와가지고 이제 쉬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뭐 당 자체에서 가장 이제 그 총괄하고 이끌어야 되는 이제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이 하나도 없으니 민주당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보좌진들하고 국힘 보좌관들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민주당 보좌관들은 이제 정책 전문위원들이 부르면 다 와요. 그래서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이번 국감때 뭐 하고 뭐 인사청문회에서 뭐 하고 그걸 서로 다 논의해가지고 역할 분담하고 막 그걸 다 나눠요.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들 다 얘기를 다 들어요. 다 존중을 해요. 근데 국힘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들이 다 전문위원들을 다 무시해요. 무시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얘가 아는 게 없는데 이 사람하고 뭐 전문위원하고 얘기해서 뭐 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들만 얘기 안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이제 젊은 당직자들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차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책 전문위원이 되면 국회 이제 전문위원 이제 그 4급 공무원직을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4급이면서 별정직이라 이제 마로봉으로 받아요. 그건 꽤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석 전문위원으로 받으면 네. 1급 공무원이 돼요. 그것도 마로봉일 거예요. 그럼 페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자리를 순환보직을 폐지하고 그냥 한 사람만 계속 하게 되면 그 좋은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네, 그래서 국힘은 이제 그거를 자기네들이 정책적인 역량이 내부에서 이제 부족하다고 알면서도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처음 설계를 잘했죠. 처음부터 별도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정책하는 사람은 정책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거에 대한 반발이 없는 거죠. 야, 되게 세세한 것부터 차이가 꽤 있네요. 아, 근데 국힘도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예결이 이제 예산 전문으로 하는 전문위원은 그 아저씨는 순환보직 안 해요. 아, 근데 그것도 조직 운영 원리가 이제 개판이란 거죠, 국힘이. 그러니까 순환보직을 할 거라면 순환보직 다 하던가, 특정만 전문직을 넘길 거면 전문직으로 다 별도 트랙으로 돌리던가, 민주당처럼. 근데 순환보직 하면서 한 사람만 순환보직 안 시킨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전문위원은 예결이 전문위원. 그 사람만, 다른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다 무시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국힘이랑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미니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도 김계주님과 맹계원의 여의도계 모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듣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제가 또 김계주님께 여쭤볼 테니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